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기일의 운명적 특징과 응용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묘월이라는 거는 밖의 기운 있죠. 이렇게 밖에 묘월의 밖의 기운은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묘월이라는 거는 이미 수를 소화해서 수를 안에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묘월의 묘목은. 그래서 묘목 자체의 기운으로 월을 본다면은 습한 겁니다. 습한. 그래서 묘월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묘월달하고 진월달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묘리라는 것의 밖의 기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묘라고 하는 목이 밖을 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묘라고 하면 묘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습이다 이거예요. 습.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묘월 정화를 얘기할 때 습을상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습을상정. 습을상정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묘월달이기 때문에 묘목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묘목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월의 작용 아닙니까? 월. 그러니까 인호를 지나서 지금 묘월은 춘분을 기점으로 말하는 거니까 목이 충분히 자라서 목이 성장했다는 것은 수생목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생목을 이뤄내려면 뭐가 작용해야 됩니까? 목생화가 작용해야 됩니다. 수생목을 잘 이뤄내려면 목생화가 작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가 만약 없이 수생목만 있다고 해서 수생목이 잘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수생목을 잘하려면 목생화가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목생화를 잘하려면 또 수생목이 따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자체로 수생목이 잘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이 화의 기운이 있어서 목생화로 가기 위해서 수를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이 화로 가기 위해서 수생목을 헌대는 거고, 또 목생화를 하는데 또 수가 없으면은 목이 뭐예요? 목생화를 또 잘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안 하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흐름으로 보면 목이 왕해졌다 하는 것은 목이 왕지에 있다는 겁니다. 이 묘목은 뭐예요? 왕지 아닙니까? 왕지. 여기서 인에서 출발해서 묘목까지 오면은 이게 목의 왕지입니다. 왕지. 목의 기운이 최전성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이 왕지라는 것은. 그리고 묘가 왕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생목을 해서 수가 목으로 화했다는 겁니다. 수가 목으로. 그러면 수의 정보 에너지들은 목으로 전환돼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목과 수의 관계와 묘목과 수화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임목은 뭐예요? 예, 수를 땡기는 힘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 임목은 수와 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예, 수 따로 목 따로입니다. 예, 그래서 임목에는 뭐냐면 수가 들어와 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임목은 수를 땡기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수를 끌어들이는 것이 빠르니까 목 입장에서 수가 인성이라고 한다면 목 입장에서 수가 인성이 되는 거죠. 그죠? 목 입장에서 수가 인성이 한다면 뭔가 배우려는, 인성은 공부니까 뭔가 배우려는, 흡수하려는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근데 속도가 빠른 것하고 이해력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공부를 갖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묘는 뭐예요? 묘는 이미 수가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요즘을 잘 알아두세요. 같은 목이라도 임목은 수가 밖에 있고 묘목은 수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요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임목보다도 묘가 더 빠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묘는 뭐예요? 수생목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수를 내가 안에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수생목의 속도, 수생목에 대한 적극성, 수생목에 대한 양의 차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임목이나 묘목이나 다 수생목을 합니다. 또 이 임목이나 묘목은 수를 다 설을 해요. 그런데 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그 차이를, 같은 목이라도 어느 것이 수를 더 끌어들이고 어느 것이 속도가 빠르고 어느 것이 더 이 소화를 잘하고 어느 것이 이해를 잘하는지 요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점을 알아야지 통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수생목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묘월이라는 계절이 습한 것이 아니고 묘목이 이미 수를 충분히 끌어들여서 묘라고 하는 자체가 습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습목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습목. 묘목은 습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묘월달에 기토니까는 요거는 습목이고 기토는 습토입니다. 습토. 기토는 습토죠. 그러니까 습목이 습토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습목, 이것도 음이고 오행으로 볼 때 기토도 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음이 월지에 있고 또 기토는 음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다루는 좋은 조건이라면 뭘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으로 연결이 되죠. 양으로. 이것이 중화입니다. 이것이. 꼭 힘의 중화만 중화가 아니라 음양의 조화. 음양의 조화가 진정한 중화다 이거죠.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이러한 조건을 다루는 좋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양으로 연결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기와 묘월달의 기토는 이것도 습이고 이것도 습 아닙니까? 둘 다 습이죠. 그럼 우선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습을 제거하고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월 기토는 음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아까 음지 음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음을 양으로 전환하는 것.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을 양으로 전환하려면 화가 필요하다 이게 화가. 화가 필요하다 이게.
그 화는 뭐냐면은 천간으로 볼 때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근데 어느 것이 필요할까요? 정화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정화를 쓰면은 가뜩이나 음과 음인데 정화도 음간 아닙니까? 활에는 특성은 있지만 음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정화를 쓰면은 음에 치우친다 이거죠. 음에 치우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영역에 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 한정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음이 치우친다든가 양이 치우친다든가 이러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거죠. 한쪽만 하고만 어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집중된 에너지, 고착된 뭔가를 형성할 수 있어도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 있죠. 보편적으로 쓰는 것, 그런 것이 약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에너지는 병화를 쓰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좋아졌다, 나아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묘리라는 조건에서 기토가 묘목을 써야 되는데 목을 받아들이고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묘월달의 기토는 묘목을 써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묘목을 써야 되는데 묘목을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천간과 이제 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천간으로 나와야만이 내가 공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양성화시켜서 공개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천간을 쓰는 거거든요. 천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묘목이 천간에 나오면 뭐예요? 간목이 나올 수도 있고 을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간목을 쓸 것이냐 을목을 쓸 것이냐. 묘에 간목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양성화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양성화해서. 간목을 쓰면은 이것이 뭐예요? 간목은 정관이죠. 정관. 을목은 평관입니다. 그리고 간목을 쓰면 갑기합이 되죠. 갑기합. 합이 되는 에너지다 이게요. 그래서 묘에 간목이 나온다는 것은 첫째로 이게 습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간목이 나오면 간목은 일반적으로 좋아한 거기 때문에 습을 해결한다 이거죠. 간목을 쓰는 것이 습을 해결한다. 그러고 묘라는 평관을 정관적 에너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정관적 에너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정관적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기토가 밖으로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간목이나 을목이라는 다 직 아닙니까? 직. 내 한 밖으로 하는 직을 얘기를 합니다. 관사란. 그래서 밖으로 보여진다는 건 그건 직으로서의 자리가 용납되는 것은 정관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정관적 성향을 더 중요시하는 시점, 중요시하는 자리에는 갑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갑이. 난강망에서 기토가 묘래라면 간목과 병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토가 묘래라면 간목과 병화가 필요하다. 궁통보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궁통보감에서 간목과 병화가 필요하다는 건 뭐인가 이거예요. 정관이 필요하니까 지금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을목을 써도 병화가 작용한다면 간목을 쓰든
을목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할 것이 간목이 나오면은 잘못하면은 관살 혼잡이 돼요. 혼잡도 성향을 띱니다. 월에서 나왔으니까는 혼잡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운에서 묘가 언제든지 온다면은 대운에서 묘가 오면 살이 주장하죠. 월의 조건을 놓고 이러한 성향을 놓고 계산한다면 오히려 단일화된 에너지를 쓰는 것이 명이 맑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정관을 쓰고 싶은 거다 이겁니다. 과거 봐서 공식적인 등과를 해서 정식 루트로 벼슬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을목을 쓰면은 이로 공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재능을 갖고서 성공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간목과 을목을 구분해서 그 구분되는 지점이 옛날과 같지 않다 이거죠.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겁니다. 직업적 구분이나 직업적 스펙트럼이 많이 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투관하면 그냥 된다. 목이 투관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병화가 목생활을 해주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사주 구조가 목과 토의 관계 아닙니까? 목과 토의. 그러면 목과 토의 관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화가 개입이 되면 화가 이게 지금 목과 토의 관계인데 여기에서 화가 개입이 된다 이게요. 그러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잘 되죠. 요것을 뭐냐면은 기의 삼별이라고 합니다. 기의 삼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기와 토기를 연결해주는 그 화기가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기가 연결이 되죠. 그거를 삼변한다. 목화토로 삼변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되면 뭐예요? 기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을 토로 끌어들여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목생화 화생토까지 머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화가 삼변의 연결고리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행상으로는 목생화 화생토지만 우리가 십성으로 얘기한다면 뭐 살인상생 혹은 관인상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월 기준으로 살인상생, 월의 묘를 잘 다루어서 잘 키워서 그것을 배워서 월이라는 사회 조건을 충분히 숙지해서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상생은 뭐예요? 살은 적이죠. 적. 살은 뭐예요? 적이다 이거예요. 적. 나를 해치는 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은 적을 안다는 겁니다. 적을 배우는 거죠. 살은 적이고 적을 길들이는 방법이 살인상생이고 적에 대한 이해, 확인 그러한 조건들을 자격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화는 뭐예요? 이건 인성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 그래서 살은 어려운 것, 생명수장이 붙은 것, 문제가 일어나는 것, 난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로? 인성으로 배워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살인상생이다 이거죠. 묘리란 조건을 기토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토와 목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돼 있죠. 토와 목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돼 있다 이겁니다. 토는 목을 수용하는 게 숙명처럼 돼 있습니다. 목을 거부하는 토는 거의 없죠. 만약에 목을 거부하는 토는 토의 성질을 잃는 것입니다. 토가 죽은 토죠 이런 거는.
만약에 목과 금과의 관계라면은 목이 금을 조절해서 써야 된다 이겁니다. 목이 금을 받아들이는 건 없어요. 금을 조절해서 내가 써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목과 금의 관계라면 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화가 조절해야 되니까 토와 목도 화가 필요하고 목과 금도 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토와 목은 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화가 필요한 거고 목과 금은 금을 조절하기 위해서 화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다 달라요. 여기는 화급금과 목생하려는 조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금을 무시하고 그냥 목생하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금을 받아들이려면 화급금을 해야 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금이 너무 강하니까는 금을 조절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금은 식상 제살이 기본 용도입니다. 그런데 토와 목의 관계는 살인상생이 기본 용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체성에 따라서 간지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거죠. 당연히 토목에서도 금을 쓰면은 식상제살로 씁니다. 외부 조건을 거부하는 걸로. 그런데 토라고 하는 본질이 목을 수용하는 데 있다 이거죠. 이것이 자연의 조건이니까. 이러한 성향을 이미 인지해서 보려면 묘의 기토가 화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이겁니다. 병화가 작용하고 목이 출하면 됩니다. 간목이든 을목이든지 출하면 됩니다. 투간하면 간목이 투출하면은 묘의 정관격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묘의 간목이 투출하면은 정관이죠. 요거 정관격을 이룬 것이다 이겁니다. 을목이 나오면은 평관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거죠. 모두 살인상생, 관인상생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이 직으로 쓰여지게 된다 이거죠. 왜 투관을 요구하나? 지지에 있으면 안 되나 이랬는데 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되어야 좋다 이겁니다. 목을 관이라고 하는데 관이 천간에 투출을 하지 않으면은 직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직위가 기본이거든요. 직위가 높이. 근데 천간에 투출해야만이 직위를 얘기할 수 있지.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면은 인정을 받고 보여주는 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직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은 투출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관의 기본은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직위에 있는 거다 이거죠. 관은 그래서 높이를 말합니다. 높이. 관은 높이를 말한다. 이게 높이. 얼만큼 높이 올라가냐. 그래갖고 높이로서 넓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높이로서 넓이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 용도가 관의 용도가 그렇습니다. 관이 만일 넓이만 있고 넓이가 없고 높이만 있으면 고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관을 볼 때 높이는 있는데 넓이가 없다 이게 넓이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고귀한 겁니다. 고귀하긴 고귀한데 파워가 없어요. 파워가 없다. 넓이가 없어도 파워가 없다 이거예요. 관이 높은 것은 인성이 작용하는 겁니다. 관이 높은 것은 인성이 있어야 되고 넓은 것은 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인성만 있고 재성이 없다. 그럼 재성은 뭐예요? 관을 쓰는 사람이 재성은 부하입니다. 부하. 예, 부하. 부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워가 없죠. 예, 그래서 적절한 높이에 적절한 넓이가 따라와야 한다 이겁니다. 높이가 없이 넓이만 또 돼 있는 관은 언제 끈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도 하루아침에 모가지가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높이가 없으면은 자격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인성이니까. 그 사람의 권위, 실력, 여기서의 이제 실력은 자격적 실력입니다. 실력은 충분한데 넓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넓이가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릴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한데 관이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높이와 넓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높이와 넓이가 주어진다는 것은 관이 보여지는 것인데 관이 발달된 명들은 무엇을 잘하겠습니까? 드러내는 걸 잘합니다. 관이 발달된 명이 만일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맛있는데 싼데 이런 게 아닙니다. 유명한 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데를 가는데 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주는데 이런 데를 간다 이거죠. 데이트를 하면서 식당 가면은 유명한 식당에 가면 사장님이 나와서 어유 귀한 분이 오셨으니 안내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런 안내받기를 좋아한다 이거죠. 인정받기를. 그게 관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채를 쓰는 사람이라면은 식당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갑니까? 가성비죠. 싼 데를 간답니다. 싸고 맛있는 데를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만약에 식신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식당을 선택하면 어디로 갑니까? 맛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맛.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관을 쓰느냐, 재를 쓰느냐, 식신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관의 본질은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관이 발달한 사람은 어디에 앉느냐? 가운데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한테 집중되게 하려고 높은 데 앉으려고 합니다. 돋보이게 하려고 정당한 관은 가만히 있어도 돋보이게 돼 있습니다. 관이 지지에만 있으면 높이 쓰여지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 뭐만 있나? 직은 주어졌는데 직의 위가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승진해서 중앙부서로 간다, 높임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월지를 근거로 출하는 것. 반대로 보면은 관이 월지에 근했다는 것은 등령했다, 월을 얻었다, 월을 얻은 것이 천간에 있는 것, 이것이 주도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격으로 쓰여진다 이거죠. 월지에서 격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격이라는 것은 명을 대표하는 깃발이에요. 격은 자기의 사주를 대표하는 깃발이다 이거예요. 깃발. 그 깃발이 어떠한 인물이나 사물을 상징합니다. 그 대표자가 월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사회적이라는 구조를 대표하는 곳으로 나갈 때 대표자의 모습이 제대로 구성되는 거죠. 그게 안 나가면 월에서 투관한 것이 없으면은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대표하는 거죠. 임시로 대표한다. 그러면 대표자로서의 역량도 문제가 되고 운에서 월의 대표자가 나올 때는 깃발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투관했다 그러면 그걸 각격 그럽니다. 각격. 명리용어로는 각격 그럽니다. 각격. 신격이 아니죠. 월에서 나온 것이 신격이지. 그런데 이렇게 각격을 쓰고 있다가 월에서 나온 것이 운에서 나오면은 뭐예요? 깃발을 넘겨줘야 돼. 격을 넘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격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평진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성중유패, 폐중유성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거는 뭐예요? 세운이 아닙니다. 대운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운 10년, 대운 10년, 대운 10년에 성중유패다. 성격이 돼 있는데 월을 대표해서 나온 것이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월을 대표하지 않아서 갑격으로 파격이 됐는데 운에 따라서 성격이 또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중유패, 폐중유성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월이 대표되는 것을 원칙으로 투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관하는 것을 격으로 삼는다 이거죠. 자오묘유는 투관하지 않아도 자월, 5월, 묘월, 6월은 왕지가 되기 때문에 투관하지 않아도 격으로 잡는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원서에는. 그래도 투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 투관한 것보다 투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투관하면 무엇이 투관할 것인가? 갑과 을에서 묘월달이면 갑을이 월령에 있지 않습니까? 갑과 을이 월령에 갑과 을이 갑이 10일, 을이 20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목으로 투관하면 정관으로 투관하는 것이고 을목으로 투관하면 평관으로 투관하는 것입니다. 고전에서는 정관으로 투관한 것을 더 원했어요. 을목으로 투관하면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월을 이어주는 고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삼변의 화다 이겁니다. 화. 그러니까 병화가 여기선 적격이다 이거죠. 병화가 있어야만이 습도 해결하고 온도 조절도 하고 명암 조절도 한다 이거예요. 명암 조절은 관성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이 어두운 데 있는 관, 사주에 관이 주도하는데 명암 조절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관으로 직이 형성되어 있는데 직이 어떻게 돼 있냐? 음성적인 직이다 이거죠. 명암을 드러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명암을 드러내는데 결핍이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명암에다가 온갖 것을 다 쓰고 다닙니다. 무슨 어디 회장, 회장 이런 걸 막 나열해서 쓰고 있죠. 무슨 동창회 회장, 무슨 스포츠 클럽 회장,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별볼일 없는 그런 직함을 막 쓴 명예회장을 막 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죠. 그러한 하나하나의 행위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핍들,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볼까? 그런 것을 알면은 내가 안간이다. 어두운 데 있는 관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인식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예 편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결핍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병화는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병화로 조화한다는 것의 장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도 하고 습도 조절도 하고 또 명암 조절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화가 너무 강해진다. 그러면 눈부시죠. 그럴 때는 개수가 필요하다 이게요. 가려줘야 되니까는 너무 밝은 거를. 그것도 명암 조절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조우라는 것이 한난 조습 명암에 의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동정이 달라진다 이거죠. 동정은 자기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조절이 안 돼 있다면은 감정 조절이나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묘의 기토이면
묘의 기토이면 목이 투과되는 것과 화가 조절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또 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식상으로 제산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묘에 금을 쓰는 것은 만만치가 않죠. 왜냐? 금이 묘월달에는 최대로 약할 때 아닙니까? 모광절이라 금이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인묘진월에 금을 쓴다는 것은 금을 용한다는 건데, 용할 수 있는 것은 금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을 쓴다는 것은 조절 정도에서 머물러야 한다 이거죠. 용신으로 잡기에는 너무 묘월달에 금이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선시해야 될 것은 화다 이겁니다. 화가 있고 나서 금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말하는 거지, 사주는 그렇게 안 생깁니다. 사주는 있으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평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들을 보고서 가감을 해야 됩니다. 가감. 그 차이점을 잘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금수가 왕하다, 묘월달의 기토가 금수가 왕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수가 왕하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원래는 묘목이 왕하면 금이 있으면 식상제살을 해야 되는데, 금이 있는데 또 수도 왕하다 하면 식상제살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식상생제가 재생살로 넘어갑니다. 이게 식상생제가 제가 왕하면은, 제 수가 왕하면 재생살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주인 행세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재생살로 가니까 살이 주인 행세를 한다 이거죠. 주도권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화가 필요하다 이게요. 화생토를 해주니까 화가 토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보는 거죠. 금을 쓸 수 있습니다. 식상제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화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금이 주도해서 모광절에 금이 장악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이거죠. 그래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 구성을 놓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수가 왕해졌으면 재상살이다 이거예요. 재상살이 됐다 하면은 기토가 만약에 재생살이 됐다 이거예요. 수가 왕해서 재생살이 됐다 이게. 그러면 기토가 뭐예요? 이때는 수를 따라간다 이게. 동류한다 이거예요. 동류. 요걸 잘 알아주세요. 수생목의 흐름을 동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새에 동류하잖아요. 수새에 기토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묘목은 그 수가 많은 것을 묘목으로서 뭐냐면 흐름을 만들어 주잖아요. 수생목으로. 그 수생목의 흐름을 동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생목을 거스르지 않고 수생목을 따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수생목 하는 거에 자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격이. 여기에도 당연히 화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화가 없으면 맹목이에요. 맹목. 내가 뭔가를 자격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묘목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 따라가는 거다 이거죠. 주어진 것에 따라가니까 자기 의지 개입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삶이다. 조은의 시련에 안 따져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의 삶이 왜 불행한가?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뭔 짓 하는지 모르고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각 능력을 가진 것이 영장류죠.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고 되새김하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삶이 뭐예요? 고달파집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를 왜 합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그것이 자각 증상입니다. 자각 증상. 자각 증상입니다. 그것이. 자각 증상.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뭔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이 자각 증상인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동류를 수가 왕에서 동류를 하면은 수하면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흐름에 내가 거스르지 않고 맞춰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주어진 대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주어진 대로. 되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 그럽니다. 종교. 수에 종한다. 혹은 수목에 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려니까 공부하고 회사 가려니까 회사하고 남이 결혼하니까 나도 하고 그냥 뭐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각증상이 덜해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데 회사 흐름에 잘 맞춰져 있으니까 잘릴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거스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명은 잘 안 잘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가 근을 갖고 있잖아요. 근을 갖고 있으면 흐름에 거스르죠. 토수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토류할 때와 토가 수를 따라가는 걸 토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지류하려고 그런다. 이게 지류. 수를 막으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토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화도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내고 싫어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토의 근을 받는 거와 화의 생을 받는 거와는 또 조금 다릅니다. 화의 생을 받는 거는 흐름은 유지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각한다 이거죠. 그런데 거스리는 것이 토의 근을 가진 것하고는 형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토가 근을 가졌다. 근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지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수를 막아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토와 수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토와 수의 문제. 그런데 화로 지류를 하는 게 아니고 화로 이게 인성을 가지고 토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인성을 가지고 화의 생을 받는 거는 흐름은 유지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신적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인식을 않고 물결에 맞춰 따라가는 것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서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화가 개입했다는 것은 화를 인식했다, 배웠다, 화를 다루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재생산하는 것의 흐름 자체가 다른 거죠. 결국은 화가 필요한 겁니다. 재생산을 하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화가 있으면. 재생산하는 조건에 맞는 자격 문서들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